그래. 마침 만났구나. 상감마마의 병세가 위중하시다지요. 이를 어쩝니까? 참으로 큰일이다. 큰일이야. 차도가 있으신 지 얼마나 됐다고? 당장 뵙는 게 급하다. 자, 어서. 가시죠. 고해주시게. 대비마마께서 납시어 계시옵니다. 뭐라? 일전에도 대비 마마 때문에 그냥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때 듭신으로 한시도 전하의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고 계시옵니다. 어쩌지요? 그냥 돌아가야 하는 겁니까? 자, 상황은 급박한 것 구한말 같은데요. 윤효정이 지은 한말 비사를 보면 시름시름 앓던 철종의 병이 심해지자 대왕 대비 조씨가 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고 기록돼 있다. 그렇다면 그러셨을까? 조대비는 왜 신하들이 문은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한사코 철종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일까? 과연 왕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만이었을까? 그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자. 네. 바로 이거였었군요. 옥새를 사수하라. 전투기에 따지는 거죠. 은밀히 읽어보시라 하더이다. 누가 보낸 것이냐? 자인께서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친히 쓰신 것은 아닌 듯합니다. 금상의 병환이 점점 위중한데 후사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심히 우려가 큽니다. 나의 작은 아들로 익종의 대통을 잇게 하면 대비께서 수십 년 당해온 억울한 일을 시원하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대비마마, 무슨 내용이기에 그러십니까? 놀라운 편지죠. 너는 알 것 없다. 그보다 이 서한을 내게 전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알겠느냐? 예, 대비마마. 친정조카의 손을 통해 조대비에게 전달된 이 편지는 과연 누가 보낸 것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흥선 대원군 이하응이 보낸 밀서였다. 당시 대원군은 유력한 왕손을 가차없이 죽이는 안동 김씨의 서슬퍼런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시정 잡배들과 어울려 실없고 방탕한 짓을 하고 다니던 때였는데, 은밀히 자신의 둘째 아들 명복을 철종의 후계로 천거함으로써 조대비와의 결탁을 꾀한 것이다. 그럼 그는 왜 하필 조대비에게 손을 내민 것일까? 조대비는 순조 19년에 세자 빈으로 책봉되었으나 남편인 효명 세자가 일찍 죽는 바람에 왕비로서의 영화를 누리지 못했다. 그 후 아들인 헌종이 즉위하자 신정왕으로 봉해졌다가 왕대비가 된 것이었다. 그러나 60년 가까이 맹위를 떨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때문에 조대비는 늘 가슴을 졸이며 살아야 했는데, 바로 지금 안동 김씨가 세웠던 왕인 철종이 후사도 없이 세상을 뜨려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긴박하고 중요한 순간이군요. 주상의 병세가 위중하니 아무도 들이지 말도록 해라. 내가 병상을 지킬 것이다. 명심하겠나이다, 대비마마. 상감의 환호가 심상치 않다니 어서 배웠고 후사를 어찌할지 대책을 의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비 때문에 당초에 상감을 배울 길이 없으니 이거야 원 새 임금자리에 앉힐 자는 아직도 물색이 안 되었답니까? 혈맥도 없는 데다 하나같이 변변치 않으니 쉽지가 않구나. 이거 참, 대왕 대비께서는 언제까지 저러고 계실 작정이랍니까? 이렇게 안동 김씨들은 자신들의 세도를 이어갈 방도를 찾기 위해 왕을 만나고자 했다. 전하, 정신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전하. 전하. 주상, 정신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주상. 또 철종 14년 12월 8일
철종은 끝내 33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는데 재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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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마. 그럴 시간이 없다. 예. 어서 가서 나의 명이라 이루고 옥새를 거둬넣어라. 옥새를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찌 감히 옥새를? 오늘따라 어찌 이리 말이 많은 게야. 옥새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기라도 한다면 네 목숨이 온전치 못할 게야. 어서 가서 옥새를 거둬넣어라. 어서! 알겠사옵니다, 마마. 야, 임금이 돌아가시자마자 그렇다. 바로 옥새부터. 조대비가 안동 김씨의 접근을 막고 차지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왕권의 상징인 옥새였던 것이다.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들고 있는 것이 정녕 옥새란 말이냐? 대비 마마. 손댈 수도 없고요. 주상께서 승하하셨다. 국상을 선포하고 조정 중신들을 희정당으로 모이도록 해라. 결국 조대비는 늦었어요. 원했던 대로 옥새를 거두게 되는데 사실 왕실 역사에는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그것은 14년 전 조대비의 아들 헌종이 승하했을 때 일이었다. 그때도 헌종의 할머니인 순원왕후와 어머니 조대비는 잠시도 임금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왕의 죽음을 맞았는데 순원왕후는 눈물도 채 닦지 않은 채 상궁을 시켜 옥새를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옥새는 무엇에 쓰시려 하십니까? 시급히 후사를 정해야 한다. 순원왕후는 이렇게 철종을 데려다 왕위에 앉히고 수렴 청정을 했던 것이다. 조대비는 결국 이때 배운 것을 그대로 써먹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니 여러 중신들은 종묘사직의 대계를 속히 의논하여 결정토록 하시오. 그냥 대비마마께서 성지를 내리시어 결정하심이 좋을 듯하옵니다. 이런 국가대사를 앞에 놓고 조정 대신들이 미리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니 실로 유감천만입니다. 이리 되니 부득이 내가 결정할 수밖에 없겠소. 이리하여 조대비는 각본대로 흥성군의 둘째 아들 명복을 임금으로 삼겠다 명하고 수렴 청정을 맡았으니 그가 바로 고종이었다. 안동 김씨로선 갑작스럽기가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으나 대원군과 결탁해 재빨리 옥새를 거둬놓고 비상대권을 장악한 조대비의 처사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조대비는 수십 년 한을 풀게 되었던 것이다. 네, 조대비가 저러면서 안동 김씨 60년의 세도를 물리치게 되는군요. 예. 옥새가 정말 대단한 힘이 있긴 있네요. 힘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옥새를 그 치마 속에다가 치마의 용도가 그 다양한 줄 몰랐어. 그 치마 속에 갖추면 누구도 손 못 대지요. 그렇죠. 예. 감히 대비마의 품속인데. 그렇죠. 예. 그 옥새 자체가 저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심리적인 그런 힘이었을까요? 사실 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셈이죠. 물론 예. 뭐 거긴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저 옥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왕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왕이 밖에 외부 행차할 때도 반드시 옥새를 국왕보다 앞세워서 같이 이렇게 그 모시고 가는 게 일반적인 관례거든요. 그랬습니까? 그 마치 이 옥새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전체 그 권력의 그야말로 상징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대동해 가야 되고요. 저렇게 됐기 때문에 언제나 저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조금 전에 지금 나오면은 철종 이제 강화도령이잖아요. 예. 그 얼떨결에 왕이 되는 분인데 그다음에 익종의 뒤를 잇게 한다는 그 내용들이 어떤 얘기인지 좀 이제 거기에서 보시게 되면 보통 이제 왕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잠깐 동안 이제 공백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왕의 어머니나
또는 왕의 부인인 셈이거든요. 보통 이제 왕의 어머니가 계시면 그 대통을 갖다 잠시 동안 갖게 되는 셈인데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승계권을 갖다 어떻게 정하느냐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좀 전의 경우에는 이제 문제 자체가 그 익종의 부인이 바로 조대비입니다. 근데 그 익종 다음에 이제 철종이고 철종 다음에 이제 그 고종으로 바로 이제 이게 연관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철종의 부인이 그 수렴 청정을 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조대비가 먼저 옥새를 갖다 이제 가져와서 그 익종의 뒤를 잇는 것처럼 고종이 익종의 뒤를 잇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계통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얼핏 보면 좀 그 계통이 제대로 유연하게 안 넘어가긴 하지만 저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안동김 씨의 그 차단 그 개입 자체를 아예 차단하는 차단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예. 있었던 거죠. 이 권력의 상징으로서가 아니고 나라의 상징으로서의 옥새의 개념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외교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외교적인 경우에도 반드시 저게 찍혀야지만 예. 그 이 외교 문서가 이제 정당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받은 도장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이제 설린 외교지만 이 바로 우리가 대등한강에는 한 단계 아래이기 때문에 좀 다른 종류의 도장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옥새가 그 왕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어느 시대건 그 옥새를 차지하겠다는 그 다툼이 있었다라고 보여지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이,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 서로 옥새를 안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옥새만 가져가면은 왕이 될 수가 있는데. 아니, 왕이 안 들어 지금 팔아먹어도 순금이 돈이 얼마인데 저게. 그걸 왜? 아니 그런 경우 있대요. 예.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예. 자, 세 번째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보시죠. 이 옥새를 세자에게 갖다 주라 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명을 거두어 주소서. 그대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소용이 없어. 전하, 아직은 때가 아니옵니다. 어서 세자에게 갖다 주라지 않았느냐?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하. 실록을 보면 태종 6년 8월 18일 태종이 전입파동을 일으켰다는 기록에 있다. 옥새는 왕권의 상징이었고 따라서 옥새를 넘긴다는 것은 왕권을 물려준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태종은 왜 세자에게 옥새를 넘기려 했을까? 어찌 그대들이 짐의 뜻을 거꾸리 하는 게요? 양녕대군이면은 태종의 큰형이죠. 예. 왜 일어나시옵니까? 잠시 후면 빈객날이 드실 시간이옵니다, 마마. 난 공부하기 싫소. 마마,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어서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이 나라의 왕세자가 하고 싶은 일 하나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난 밖에 나가 놀겠어. 마마! 마마! 당시 세자였던 양녕은 불과 13살의 어린 나이였다. 또한 늘 놀 궁리만 하는 철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벌써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일이었다. 세자 저하, 여기 계셨사옵나이까? 아, 외숙부님. 안 그래도 혼자 노는 것이 지루해질 참이었는데 외숙부님 얼굴을 배우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어제도 배웠는데 이리 반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야 외숙부님만 보면 언제나 좋지요. 전 외가에서 외숙부님과 함께 살던 그 시절이 늘 그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양녕은 외숙부였던 민무구 형제와 무척 친했기 때문에 민무구 형제들의 세력을 키우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며 대신들의 원성을 듣고 있었다. 전하, 찾아 계시옵니까? 좌정승, 내 옥새를 세자에게 주려고 하이. 하면 좋은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옵니까? 그렇소.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태종은 정식으로 전위 의사를 밝히기 전에 먼저 하륜을 불러 의논한 일이 있었다.
그대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소용이 없어. 네, 이미 결정했으니 이 옥새를 세자에게 갖다 주시오. 전하의 춘추가 한창이 없고 아무런 변고도 없는 상황에서 전이커자 하오니 신은 그 뜻을 모르겠나이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좌정승, 그만하시게. 네, 다시 생각할 터이니 경들은 물러가 있는 게 좋겠어. 이럴 땐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겠는가? 그냥 지죽은 듯이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 좋답니다. 그래도 반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닙니다. 괜히 의견을 내세웠다가 사람들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있자고요. 지금 태종이 물러난다는 게 저 민씨네 집엔 유리한 거죠. 그렇죠. 네? 오는데 잘 갖다 주도록 하게. 예, 전하. 글쎄요. 어느 늦은 밤 태종은 내시 노이봉에게 뭔가 은밀한 명령을 내렸는데 마마, 열어보시옵소서. 허허. 이건 옥새가 아니냐? 예, 마마, 받으시옵소서. 전하의 명이시옵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도대체 아바마마의 송대를 모르겠다. 저하, 옥새를 다시 돌려드려야 하옵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옥새를 돌려드려야 좋단 말이냐? 태종 6년 8월 20일 태종은 노이봉을 시켜 옥새를 세자궁에 보냈던 것이다. 대신들은 태종이 세자에게 옥새를 갖다 준 사실을 다음날 아침에서야 알게 됐고 이에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아직도 좋은 생각이 없느냐?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긴 하온데 뭘 꿈을 댔냐? 어서 말해보거라. 당시 태종을 무서워했던 양령은 태종과 직접 대면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태종이 전정에 있는 동안 세자가 옥새를 근정전에 갖다 놓고 내시 황도에게 그 말을 전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여기서 팔 쏘고 계시네. 들어갑니다. 뭐라? 그렇다면 옥새가 정전에 있단 말이냐? 예, 그러옵니다. 내 놈이 세자에게 그리 가르쳤더냐? 아니옵니다. 감히 제가 어찌 세자마마를 가르칠 수 있겠사옵니까? 마마께서 직접 그리 하겠다고 했사옵니다. 감히 내게 거짓을 구하다니. 어린 세자가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화를 거두시옵소서, 전하. 이는 고얀 직업. 전하, 어린 세자께서 감당하시기엔 너무 과한 줄 아옵니다. 청컨대 세자마마의 뜻을 받아주시어 명을 거두어 주소서. 듣기 싫소이다. 전하. 아, 왜 자꾸 옥새를 넘기려고 그러셔? 왜 그러시죠? 옥새를 내전으로 가져오너라. 뭔가 속마음 가져왔사옵니다.
전하, 이제 옥새를 세자저하에게 건네지 마시옵소서. 내 생각해볼 터이니 그대들은 물러가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물러가라지 않느냐? 자, 가서 세자에게 다시 돌려주고 오너라. 허허, 또 가요. 왜 또 왔는가? 전하의 뜻이옵니다. 이런, 또다시 내게 보내줬단 말인가? 받으시옵소서, 마마. 태종 6년 8월 21일 태종은 옥새를 다시 세자궁으로 보낸다. 이 일 어쩌면 줬단 말이냐? 직접 이제 가지고 왔네요. 제발 오늘 밤에는 옥새가 내게 돌아오지 않아야 될 텐데. 하지만 태종과 양령 사이에 옥새를 주고받는 줄다리기는 6일간 반복되었다. 참나. 전하, 세자마마의 뜻을 받아들이시옵소서. 알겠어. 그대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받아들이는 수밖에. 태종 6년 8월 26일 태종은 못 이긴 척 전위 의지를 철회했다. 그렇다면 태종은 왜 이런 옥새 소동을 벌였던 것일까? 글쎄요. 내가 세자에게 옥새를 주려는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일세. 무슨 뜻이온지. 옥새 소동을 일으켜서 민무구 형제를 제거하려 하네. 처남들은 양령이 어릴 적부터 무척 친하여 양령이 세자가 된 후 아주 거만해졌어. 거기다 그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 나중에 세자가 보위에 오르면 분명 폐단이 생길 걸세. 그 전에 축출하고 싶은데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 바로 이런 뜻이 참. 내가 이번에 옥새 소동을 일으키면 처남들은 분명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걸세. 그러면 세자를 둘러싼 새로운 정권을 도모하려 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가 쉽지 않겠는가? 전하, 전하의 심정이 그러하오니 신도 뜻에 따르겠사옵니다. 역시 참 태종이군요. 옥새 소동이 끝나자마자 하륜의 뜻을 따르는 여러 대신들의 상소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상소의 내용은 태종이 원래 생각했던 각본 그대로였다. 민무구 형제들에 대한 상소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 신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전하, 지난번 전이 고자하셨을 때 민무구 형제의 반역죄가 이미 입증되었사옵니다. 유배를 보내심이 옳은 줄로 아뢰옵니다. 야, 바로 목표는 결국 옥새 여기였었군요. 소동은 그 이듬해인 태종 7년 11월 21일 민무구 민무질 형제들이 유배를 가면서 끝이 났다. 태종은 외척을 제거하고 왕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 옥새 소동을 일으켰던 것이고 그 결과 자신의 뜻대로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